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어 투 피어 비트코인 앤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피어 투 피어라는 현상, 구조, 어, 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피어 투 피어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왔고 비트코인을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호크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통신망이 다 깨지고 사회 인프라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여기에 좀 탱크, 비행기, 장갑차 이런 것들이 서로 교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통신 환경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통신망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쓰는 것도 사실은 다 망이 어딘가 유선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지국에서 무선으로 날라오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것을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리스 네트워크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드홍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통신 분야에서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걸 해보신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는데요. 뭐 야쿠르트병 같은 거를 거기에 어떤 얇은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이나 그 실 같은 걸 연결해서 무전기 무전기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방이 다른데도 들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일종의 그 전화를 실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이제 워키토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무전하는 거. 워키토키라는 것은 어떠한 통신망을 그 에 의존해서 통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에 직접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드호크 네트워킹 또는 셀프 올가징 네트워크인데 여기 이제 워키토키인 거죠. 그래서 그 노드 자체가 라우터로 클라이언트로 서버로 그래서 이 노드들끼리만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비행기가 만약 여기에 택지에 탱크에 통신하려면 얘는 바로 통신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장갑차에 연결을 하고 그 연결이 다시 또 일로 가는. 그러니까 이 노드 자체가 서로 라우터 역할을 하는 어떤 망이 있는 거. 여기 병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병사 셋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면 이 셋이서 망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킹의 어떠한 그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피어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또는 P2P,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데 피어라는 거 원래 뭐죠? 혹시 피어라는 뜻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때 피어라는 거는 또래란 뜻이죠. 또래. 또래. 자기가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는 피어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피어 러닝. 그래서 학교에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학교에 잘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배우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피어 러닝이 잘 안 되죠. 친구들끼리. 예. 친구와 친구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토론도 시키고 이제 하는 것이네요. 동료 학습. 예, 동료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래한테 배우는 거죠. 이걸 좀 동료 학습. 그래서 여러분 피어 투 피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피어 투 피어 아키텍처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익명성, 어노니미티 같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익명성 또는 얼마나 이것이 로버스트하냐. 왜냐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통신이 안 되죠. 근데 피어투피어는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에러에 톨러런트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택에 톨러런트 할 수 있다. 그런 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렌티피티, 이제 에러 톨러런스나 어택 톨러런스라는 거는 에러는 우연한 에러, 우연한 고장에 얼마나 강건한가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 어택은 어떤 의도적 파괴에 얼마나 강건한가. 제가 오늘 강의를 한 일정상 1시간 반 이전에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게 3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노니미티 익명성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뭐 이제 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는데 랜덤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혹시 네트워크 과학을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어택 톨러런스냐 뭐 에러 톨러런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이게 얼마나 이제 피어 투 피어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해요. 이게 P2P의 어떠한 문제점이기도 어노니미티는 P2P를 위해서 약간 P2P에 많은 경우에 어노니미티를 얘기하죠. P2P의 어떤 출발 또는 많은 P2P의 모티베이션이 되죠. 어노니미티라는 게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렌디피티라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 넵스터라는 걸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99년에 나왔죠. 이 넵스터라는 게 이제 파일 쉐어링 그 시스템 서비스였는데 이 넵스터를 써보면 계속 새로운 피어들이 나타나서 예, 이게 이제 네트워크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그로스죠. 그로스. 예. 그리고 뉴커머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새로운 피어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한테 세렌디피티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피어 투피어 아키텍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메인 네임 쓰는 거 있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라고 하는 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전형적인 P2P인데 하이라키컬 P2P입니다.
혹시 이미지로 혹시 있나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이걸 제가 뭐 다 할게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좀 보여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이런 왼쪽에 그림 보면 약간 이렇게 피어 투 피어. 얘네들 중에서 어떤 게 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위키피디아 수준의 설명을 보면 네, 이렇게 하이라키컬하면서 피어 투 피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것에 접속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가고 얘가 또 모를 경우는 자기 위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또 물어보고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사실은 피어 투피어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떤 하나의 서버에만 의존해서 계속 통신한다면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부담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상당히 피어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 패드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화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대단한 어떠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인데 엄청나게 주가 폭등을 했었죠. 1999년, 2000년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그런데 그 인터넷 전화는 문제는 이 세롬의 다이얼 패드는 P2P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 P2P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스케일러빌리티가 없었어요. 여기 스케일러빌리티가 P2P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너무 서버에 폭주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료 전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무료 세계 최초 어떻게 보면 무료 인터넷 전화쯤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 서버 부담이 컸고 무료인데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스카이프로 연결이 되고 스카이프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P2P, P2P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있지만 많은 일은 피어들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위챗이나 이런 걸로 인터넷 콜을 할 때 그 여러분들 통신 그 음성 통화 같은 거 하실 때 카카오 서버나 위챗 서버나 이러한 왓츠앱 서버나 이러한 서버를 다 활용한다면 그 서버들이 너무 폭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 피어와 피어들끼리 연결하는 그러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아까 시스템이라고 위키피디아에 되어 있길래 그냥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나 스카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피어 투 피어 구조로 성공했던 중요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프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성공한 인터넷 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나요? 여러 번 손바뀜이 있었어요. 성공한 인터넷 전화인데 지금은 뭐 스카이프를 꼭 쓰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카카오로 통화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뭐 여러 서비스로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토런트, 비토런트라는 게 나중에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넵스터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순으로
넵스터라는 게 나왔고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셨지만 뉴텔라, 프리넷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비트론트. 요즘은 이제 이런 파일 쉐어링 분야에서는 거의 이 비트론트로 굳어진 거죠. 네, 비트론트로 굳어진 상황.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P2P 캐시,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이 나와서 아직까지도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비트코인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로서의 블록체인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몇 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코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알고는 투자해야죠. 알고는. 예.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투기죠. 투기.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어투피어 시스템의 역사인데요. 이 넵스터가 나오기 전에는 피어투피어 시스템이 이 DNS나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공한 피어투피어 시스템이 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다 피어투피어예요. 사실은 이 넵스터, 뉴텔라, 프리넷이 다 P2P인데 그리고 설명을 제 생각에는 이거를 뒤집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파일 쉐어링 분야가 먼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스카이프이 좀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얼 패드는 넵스터보다 먼저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다이얼 패드는 P2P 구조가 아니었고 스카이프이 P2P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설명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넵스터라는 게 나오면서 세상이 깜짝 놀랐던 거죠. 넵스터를 한번 볼까요? 넵스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도 1999년, 2000년쯤에 넵스터를 쓰면서 너무 세상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넵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이건 이제 PC 버전만 있었고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앱을 하나 다운로드 하듯이 카카오톡, 위챗,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운로드 하듯이 앱을 하나 다운로드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거죠. 외부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그걸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넵스터 서버에 물려있는 나랑 비슷한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 물론 이제 각 유저가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mp3 파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죠. 뭐요? 다른 사람과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당시에 냅스터 스크린샷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추억의 냅스터 스크린샷입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하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그냥 차라리 이거 하나를 그냥 덤프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글의 검색 화면을 제가 그냥 가져올게요.
냅스터의 스크린샷을 보면 우리가 얼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떠한 음악 파일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여기 검색창에 집어넣으면은 그거 키워드가 들어간 다른 사람의 PC를 긁어가지고 파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선택하죠. 여기 보세요. 다운로드 화면에 이게 예, 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 또 웃긴 게 내 파일을 딴 사람이 가져가고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예, 이게 업로드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파일이 딴 사람들한테.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파일을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 파일을 가져가는. 예, 한국에서는 이것의 짝퉁이 뭐예요? 소리바다가 나온 거죠. 여기서 하나 써줘야겠다. 그죠? 넵스터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소리바다라는 짝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영동대교 남단에 소리바다가 있던데요, 여전히. 예, 소리바다라는 회사가 정말 있더라고요. 여전히 한번 볼게요, 소리바다. 와, 소리바다 모바일 웹.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삼성이 인수했었죠. 이 양정환 씨가 그 당시에 저랑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2000년 5월에 설립했네요. 예, 코넬 대학 나오고 코넬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한 분인데 지금은 한국에 계신지 저랑 만나 얼굴 본 지 20년 됐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음악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네요. 여전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 영동대교 남단이죠, 여기. 예,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위치가 제가 영동대교 남단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약간 멜론이나 벅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전히 피어 투 피어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조금 넵스터의 그냥 짝퉁. 약간 물론 약간 아키텍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랩스터를 따라한 것은 뭐 분명한 한 거고요. 그리고 소리바다도 우리가 추억의 소리바다를 이런 좀 진짜 안 이뻤어요. 예, 안 이뻤는데 소리바다 스크린샷 볼까요? 당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옛날 소리바다 스크린샷은 안 나오고요. 이게 진짜 옛날 소리바다 느낌 딱 나는 그 거네요, 그죠? 요것도 약간 소리바다. 요 정도가 이제 소리바다의 옛날 그 추억을 조금 볼 수 있는 스캔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거를 정도로 해서 랩스터 화면뿐만 아니라 소리바다를 하나 옆에 두겠습니다. 예, 랩스터와 그 인터페이스가 유사하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어떠한 것을 검색하면 이제 다운로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랩스터였어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P2P입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이 컴퓨터로 내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이 서버가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랩스터라는 회사에 방문도 했었어요. 산마테오에 있었습니다. 당시 산마테오는 지금도 뭐 매우 중요한 실리콘밸리의 도시죠.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이 랩스터의 사무실이 굉장히 작았어요. 왜 작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랩스터는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MP3 파일 서버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MP3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랩스터가 하는 거는 결국 어떤 파일에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그때그때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여기 DB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걸? 그냥 그 접속되어 있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여기 DB를, 이 냅스터 클라이언트들의 MP3 파일들에 대한 DB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듣고 싶다 하고 리퀘스트를 하면 그거를 여러 쿼리에 보내주는 거죠. 여러 이 컴퓨터들에. 그럼 그 결과로 내가 있어라고 대답을 해주면 이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를 내가 이걸 눌러서 아까 여기서 어떤 걸 검색한 다음에 내가 딱 땡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 그 다운로드를 할 때 이 얘가 이 컴퓨터, 그러니까 냅스터 망을 쓰지도 않아요. 바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피어 투 피어의 어떤 아키텍처가 되는 거예요. 피어 투 피어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이런 MP3 파일 많이 쓰니까 뭐 공짜 MP3, 공짜 음악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저도 당시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미국 대학 전산실 전산실 마비 사태 뭐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인터넷에 있진 않겠죠. 여전히 그런 역사가. 네,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재밌을 텐데. 미국 대학교의 전산실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건 우리나라, 이건 제가 쓴 글이에요. 예, 그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네. 뭐 마비 이런 표현은 아마 그래서 여기 좀 보면 넵스터스하고 둘러싸고 뜨거운 전쟁 중앙일보가 2002년 기사네요. 그죠? 지금 MP3파의 전산실 컴퓨터 용량 이상의 반을,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잘못된 게 아니죠. 2002년 당시에 이미 이러한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랩스터 둘러싸고 뜨거운 전쟁. 그죠? 예, 2002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 2000 어, 꽤 오래간. 예, 이 랩스터를 사용하면서 약간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음악 애호가들이 저도 지금 CD가 1000장 이상 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랩스터라는 게 있으면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거기 가면 내 좋은 음악이 딴 사람들이 막 갖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예,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음반 회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넵스터를 비난하고 나섰다. 예, 이 기사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스크린샷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넵스터 둘러싸고 뜨거운 전쟁이라는 2002년 기사입니다. 그죠? 예. 중앙일보 기사라는 걸 그래도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죠?
넵스터 싸고 뜨거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에서 미국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2002년까지 계속 가고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이건 좀 옛날 얘기를 2002년만 해도 이미 많은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소송이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2002년 2월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아직 소송이 완전히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음반 회사들은 강력하게 넵스터를 비난하고 나섰다. 예, 그죠? 넵스터의 이사진과 고위 경영진을 모두 감옥에 쓸어 넣어야 된다. 예, 그러나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감옥과는 거리가 멀다. 1,500만 달러의 벤처 자금을 지원받은 실리콘밸리 영웅들이다. 예, 근데 이제 메탈리카든 여러서로부터 피소돼 있다. 예. 그 신해철 씨도 굉장히 MP3를 비난했죠. 너네들 어떻게 귀가 비난, 비판 이런 말이 나오나 모르겠네. 예. 저 여기 김제동 이전에 뭐 마왕 신해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서도 신해철이 매우 진보적 스탠스가 있긴 했지만 이제 MP3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 좀 싫어했다. 왜냐면 음반 저작권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네, 오랜만에 신해철 얼굴도 한번 보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는 뭐 신해철이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는 없지만 신해철은 MP3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약간 비난했어요, 사실은.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귀가 MP3로 그 음악이 잘 들리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MP3라는 그 포맷 자체를 싫어했고 그 넵스터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CD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CD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상당히 음악가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MP3 음악을 듣는 사람들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해철 씨가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한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 넵스터라는 이런 피어 투 피어 구조가 세상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마치 지금 비트코인이 세상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왜 이래?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기사 자체를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넵스터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리아는 뭐냐면 레코딩 인더스트리 앤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티스트쯤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전 음반 저작권 협회가 넵스터를 결국 고소합니다. 소송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소송이죠. 미국의 역사를 바꾼 또는 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기서 만약 리아와 넵스터 간의 소송, 리아 슈스 넵스터 1999년이죠. 아까 중앙일보 기사가 지금 2002년 2월 기사인데 당시에 변호사나 이거 보면요, 이 소송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은. 이제 데이비 보이스가 변호사였고요. 데이비 보이스라는 당시에 정말 지지 않는 변호사였나 봐요. 스펠링이 좀 BOIS 데이비 보이스라는 변호사. 그 다음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변호를 많이 했어요. 아마 할베리안도 했을걸요. 할베리안 얘기는 안 나오네요. 할베리안 말고 누구냐면 코드라는 책을 쓴 로스쿨 로렌스 레식. 로렌스 레식 이 사람 대통령 출마도 했던 사람인데요. 로렌스 레식을 한번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로렌스 레식. 예. 이 리아와 넵스터 소송에서 가장 당시에 아주 그 유명했던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았고요. 이 데이빗 보이스. 데이빗 보이스는 이 사람 자체로도 유명한 사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을 결국 미국 국무부가 이기게 만든 그런 사람이고요. 아직 살아있네요.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데이빗 보이스 하면 사실은 그 넵스터 소송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졌어요. 그죠? 근데 이긴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과의 미국 국무부와의 소송에서는 보이스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소송이 뭐냐면 부시 미국 대통령 선거 이거 이거 엘고와 부시 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그 소송에서도 엘고 편을 들었는데 졌어요, 이때는. 그죠? 엘고가 대통령이 안 되고 부시가 됐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당시에 정말 그 최고의 소송을 미국 역사를 뒤흔드는 소송들을 맡았던 그 변호사가 데이빗 보이스입니다. 당시 넵스터 편을 들었는데요. 그 넵스터가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걸 누가 이겼다? 리아가 있다. 뮤직 인더스트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 미국 저작권 협회가 넵스터와 이제 을 붙였는데 결국은 넵스터가 집니다. 넵스터가 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러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를. 이런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 피어 투 피어가
어떠한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던 계기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오늘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걸 다 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은 지금 아직도 사회에서 잘 쓰고 있지 않죠. 그럼 이거를 과연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고 수많은 알트코인이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도치코인이니 하는 뭐 장난스럽게 만들었다는 코인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2021년 5월 12일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어, 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이유는 넵스터도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소송까지 지금 좀 비트코인은 소송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런 어떠한 혼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넵스터는 졌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과연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거 하나만 뭐 연구해도 엄청 재밌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고요. 결국은 넵스터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결과를 갖습니다. 이제 독일 회사인 그 베텔스만 그룹이 또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 오마이갓 예, 넵스터가 아직 살아 있어요? 넵스터라는 홈페이지가 아직 믿을 수 없는데 마치 아까 소리바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 제가 썼던 글 한번 볼까요? 예, 예, 크립토 2.0의 동향이랑 그래서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2000년까지로만 돌아가자. 2000년을 규정하는 것은 많지만 넵스터도 그중 하나다. 1999년 만들어진 P2P 파일 쉐어링 애플리케이션 넵스터는 2000년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인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잘못된 말이 있다. 한국인만 좋아하는 것이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짜를 좋아한다. 그쵸? 예, 공짜 음악에 다들 이 공짜 음악의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예. 한국 사람만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 전산실도 마비됐다니까요. 예. 미국 대학생들이 넵스터로 계속 공짜 MP3 파일을 공유하는 바람에 미국 대학교의 전산실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 음반 산업의 음악 판매량에 영향이 올 정도가 되자 리아는 넵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결국 승리한다. 당시 미국 최고의 변호사 데이빗 보이스가 변호에 나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으로 유명한 로렌스 내식 당시 스탠포드대 교수 지금 하버드 교수입니다. 넵스터를 옹호하는 법정 증언까지 하는 등 당시 IT 업계가 총동원되었지만 패배한다. 예, 넵스터는 결국 폐쇄 명령을 받는다. 폐쇄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순수 P2P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넵스터는 순수 P2P가 아니다. 하이브리드 P2P다. 즉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피어투피어 구조가 혼합된 것이다. 따라서 넵스터는 폐쇄 명령이 가능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좀 슬라이드로 설명을 한 거예요. 폐쇄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폐쇄가 불가능해요. 순수 P2P니까. 저걸 한번 써놔야겠다. 랩스터는 하이브리드 P2P예요. 그래서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다. 서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소송에서 져서 결국 서버를 닫아야 돼요. 서버를 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얘한테 서버에 의존했는데 답을 못 내는 거죠. 그죠?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제가 예, 비트코인은요 서버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순수 P2P에 퓨어 P2P예요.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해서 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강제적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닫을 수가 없다. 거래소는 어떨까?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이건 닫을 수 있어. 왜? 거기는 걔는 순수 P2P 아니야. 거래소는 닫을 수 있다. 불법하다면. 불법하다면. 왜 닫을 수 있어요? 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넵스터는 결국은 이 공짜 음악의 시대를 열고 그래서 신해철의 비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건 하이브리드 P2P고요. 근데 결국은 리아 넵서 소송에 져서 결국은 서버를 닫아야 됐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소송에서도 그냥 가십 같은 거는 지금 아까 데이빗 보이스와 제가 닫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슬랙을 닫아야 또 뭐 하다가 이게 오는 게 제일 민망한 일이니까 이거 귀찮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비트코인 직전까지 해야 되게 생겼네요. 지금 슬라이드 남은 게 비트코인 직전까지 P2P 현상 오 마이 갓. 예.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뉴텔라라는 게 나옵니다. 뉴텔라. 이걸 한번 제가 쓴 글을 한번 보죠. 어디까지 했어요? 예. 넵스터는 폐쇄 명령이 가능했다. 예, 서버가 닫은 거죠. 이에 분노한 IT 엔지니어들은 순수 P2P를 더욱 연구 개발한다. 그 중 하나가 죽은 고 진칸이 개발한 뉴텔라다. 그 누텔라 또는 누텔라다. 뉴텔라는 서버가 필요 없는 순수 P2P 파일 쉐어링 오픈 소스 프로토콜 앤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수많은 뉴텔라 클라이언트 피어들이 개발된다. 여기 뉴텔라. 대사용어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안 클락이 프리넷이라는 지독한 순수 P2P 파일 쉐어링 프로토콜을 개발해왔다. 뉴텔라는 어떤 파일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P2P지만 공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프리넷은 누가 내가 원했던 파일을 소유했으면 알기 어렵다. 파일을 요청해서 P2P로 그 요청이 네트워크로 흘러다니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그 요청 영역으로 해당 파일들을 노드들에 복사하면서 전송한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글로 기가 막히게 썼죠 옛날에. 이거 언제 쓴 글이야? 2015년에 쓴 글이네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오히려 귀찮아요. 근데 뭐 해야지 뭐. 보세요. 이 넵스터는
여기서 내가 어떤 파일을 요청하면 이 napster.com 서버가 다른 피어들한테 연락을 하고 다운로드 할 때만 피어 투 피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뉴텔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변에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 파일 있어? 비틀즈의 에스터데이 있어? 그러면 얘가 주변에 또 물어봐요. 그럼 얘가 또 주변에 또 물어봐요. 얘가 주변에 또 물어봐요. 얘가 주변에 또 물어봐요. 얘가 주변에 또 물어봐요. 얘가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 왔어요. 몇 단계가 거친 거예요? 얘가 물어봤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에서 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나 있어 하고 얘한테 알려요. 그럼 얘가 있대. 얘가 있대. 얘가 있대. 얘가 있대. 얘가 있대 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얘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이제 그 다음엔 직접 요청하는 거야. 야, 너 주변에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 알아? 난 모르는데. 내 친구한테 물어볼게. 심장수술 아는 의사 알아?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 알아?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 알아?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 알아? 심장수술, 나 알아. 어떻게 돼?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심장수술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피어 투 피어 구조고 이 뉴텔라의 피어 투 피어 구조입니다. 이게 진칸이 개발한 거예요. 진칸은 20대에 죽었어요. 누텔라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SNU 같은 누텔라 진 여기 나오네요. 칸. 예. 진칸. 예. 진칸이라는 사람이 브리티시 본 차이니스 아메리칸 피어 투 피어 파일 쉐어링 프로그래머구나. 브리티시 본 차이니스 아메리칸 영국에서 태어난 차이니스 아메리칸이네요. 근데 이름이 좀 몰랐어요. 그죠? 예. 사실은 이렇게 이 역사 하나하나가 그냥 얘기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위키피디아에서 길게 설명을 해요. 예, 그죠? 이게 비트코인이랑 다 연결이 돼요. 예, 결국은 나중에 피어 투 피어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재미있는 프로토콜 얘기를 하나, 아까 TTL이 나오나 보자. TTL. TTL 안 나오네. 아니면 타임 클립. 예, 여기는 좀 이 뉴텔라 프로토콜 자체까지를 얘기하기는 하진 않는데, 예,
여기서 사실은 TTL 얘기를 잠깐 제가 그냥 할게요. 참고로 TTL. TTL이라는 거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의 그 옛날 무슨 그 텔레콤 브랜드가 TTL이었죠. 예, 이게 타임 투 리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이런 그런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이 TTL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아까 어떤 거 하나 물어보는데 영원히 물어보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TTL을 보통 7 정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얘가 처음에 TTL을 7을 보내요. 그러면 얘는 TTL을 자기가 받으면 이걸 TTL을 6을 떨어뜨려서 보내요. TTL 6 받았어요. 여기는. TTL 5 받았어요. TTL 4, TTL 3, TTL 2. 아직 TTL이 0이 안 됐죠. TTL이 0이 되는 걸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전체를 막 돌아다니겠죠. 하나의 쿼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래서 이 제가 쓴 글에서도 이 뉴텔라라는 것은 프로토콜이라는 거야. 프로토콜. 예. 순수 P2P 파일 쉐어링 오픈 소스 프로토콜. 오픈 소스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오픈 소스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개발을 열심히 같이 하겠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뭘까? 비트코인도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오픈 소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해가면서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예,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의 그 만든 비트코인도 이런 이 피어 투 피어 운동의 일환으로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지 하는 사실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 세계 또는 전국의 어느 누구도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999년, 2000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길게 온라인에 남겨놓으려고요. 경전 TV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는 있겠죠.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강의를. 어, 그다음에 근데 뉴텔라의 단점이 있어요. 뉴텔라는 누가 어떤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 불법적 파일을 갖고 있으면 얘를 형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지독하게 더 지독한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프리넷이에요. 프리넷이라는 거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뭐야? 프리. 예, 프리. 프리라는 단어가 참 멋지죠. 예,
비틀즈의 버드 에저 프리 뭐죠? 프리 에저 버드죠. 프리 에저 버드. 예. 그다음에 또 러브라는 곡에서는 Love is Free라는 그런 가사도 있죠. Free as a bird 이런 Free as a bird라는 곡, 예, free, 예, 자유로운 네트워크, 자유로운 네트워크 이런 것이 바로 P2P 정신이죠. 여기 보시면 Censorship Resistant Communication이에요. 검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인터넷을 왜 이렇게 검열을 하냐? 검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프리넷의 정신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아주 지독한 애들인데요. 뉴텔라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뉴텔라 아까 여기서 이제 애가 어떤 파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뭐, 파일 있니? 라고 데이터 리퀘스트 물어봐요. A가 자기 친구 B한테 물어보는 거죠. 컴퓨터가. 그럼 B가 다른 피어들한테도 물어봐요. 있니? 있니? 이 B는 피어가 두 명이네요. 친구가. 그랬더니 E는 또 있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이건 소용없죠. 그래서 없어, 없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E는 다시 있니? 물어봤더니 얘가 있네. 얘가 있네. 결국 A가 물어봤는데요. 다시 할게요. 있니? 하고 B에 물어봤더니 B가 C한테 있니? 했더니 없어. 그러니까 B가 다시 자기 친구 얘한테 물어봐서 E한테 있니? 했더니 얘는 또 친구한테 일단 얘한테 먼저 물어봐서 있니? 있니?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있니? 없어. 있어. 여기서 있어가 되는 거예요. 있어가 됐죠. 네. 중요한 건 똑같네. 뉴텔라랑 똑같아요. 예. 있니 해서 얘네들은 아직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있어. 중요한 뭐냐면 있어라는 답변의 방법인데요. 얘는 파일이 여기 놔둬놓고 내가 있다고 네 친구한테 알려줘. 얘가 이때 해가지고 얘가 다시 얘한테 직접 연결하게 하는 건데요. 얘가 형사면 어떻게 돼? 얘가 불법적인 파일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있다. 형사가 있니 물어봤는데 얘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죠. 또는 불법 저작권 침해 파일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이 이안 클락은 인터넷상에서 강력하게 어노니미티 프로텍션을 해서 익명성 그래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구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파일을 여기다 카피를 해요. 있다라고 할 때는 파일을 여기다 카피하고 카피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도대체 내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건지 내 친구의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건지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만약 형사라면 잡으려면 어떻게 돼? 다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잡아봤자 난 몰라. 난 컴퓨터만 그냥 내 컴퓨터가 알아서 카피해 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넷이라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요즘은 뭘 쓰세요? 빗토런트를 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화하고 진화된 것이 빗토런트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넵스터, 뉴텔라, 프리넷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넵스터가 그 폐쇄가 되자 네덜란드 쪽에선 카자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카자. 이 카자가 또 앨런 머스크와도 관련될 걸?
아니면 그냥 앨런 머스크 자체를 찾아볼게요. 위키피디아 레벨에서 카자 카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카자와 페이팔에 관련이 있어요. 카자와 스카이비 관련이 됐나? 잠깐만. 아, 복잡하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넵스터 지금 뉴텔라 프리넷까지 얘기했죠. 아까 스카임 얘기했죠. 이게 다 피어투피어 시스템인데, 예, 카자는 이제 네덜란드 쪽이에요. 카자는 그냥 카자를 제가 일단 볼게요. 카자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카자가 예, 카자라는 것은 피어투피어 파일 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이죠. 이거는 에스토니안들이 만들었고, 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스웨디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팔렸구나.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카자가 결국 스웨디시 니클라스 젠스트롬에 팔리는군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유명해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카자의 그 파운더로부터 알는데 이 사람들이 스카이프를 만들고 스카이프 결국 어떻게 돼요? 스카이프 이베이에 팔리나?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페이팔과 연결이 되죠. 페이팔이 또 이베이에 팔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자기 사업을 또 페이팔에 팔죠. 원래는 이제 x.com을 파운드 한 다음에 컨피니트와 머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페이팔을 만드는 거네요, 그죠? 페이팔을 판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어,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다시 이베이에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베이 이제 이런 구조네요, 그죠?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스카이비랑은 상관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타촌인데 타촌. 앨런 머스크의 페이팔과 그다음 스카이비 이베이에 팔리니까 스카이비 이베이에 팔렸다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사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회사죠. 형제 사촌 행사 사촌 또는 형제 회사다. 아빠가 이제 이베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카자가 스카이 파운더들한테 팔리고 스카이비 어, 이베이에 팔리고 페이팔이 이베이에 팔리면서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같은 식구가 된 거죠. 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이 프리넷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야? 이 파일 쉐어링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나마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비토런트죠. 그래서 뭐 저는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은 비토런토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The World's Most Popular Torrent Client 이것이 지금
넵스터, 뉴텔라, 프리넷으로 이어지는 또 카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어, 그런 P2P 파일 쉐어링의 모습이죠. 이걸 제가 만약 다운로드 하면 이제 전 세계 유저들과 이 비토런트 유저들과 같이 이제 P2P 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기생충이 있을까? 비토런트에 기생충을 만약 다운로드 하고 싶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약간 이제 좀 무섭죠. 왜냐면 여기 막 불법 소프트웨어도 많이 껴 있고 뭐 광고 이런 것도 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 뭐 미나리 미나리를 내가 보고 싶다. 비토런트로 미나리 하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믿을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불법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나리가 불법 복제 유통에 골머리 쓰고 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죠? 예. 비토런트는 지금 현재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피어 투 피어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당시에 또 이런 동영상 공유 유튜브와 경쟁하고 있던 유튜브는 전혀 P2P가 아니죠. 그 서버 비용을 다 유튜브가 부담하죠. 그래서 구글이 인수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안 클락이 프리넷 이후에 만든 것이 레버예요. 레버도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레버에 대한 제가 글은 그 여러분들 그 웹 2.0 그 글에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웹 2.0 그 논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레버는 UCC 중심의 컨텐츠 장치가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레버의 동영상을 게시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예. 결국 하지만 레버는 실패했어요. 당시 이게 지금 언제적 논문이지? 2007년 논문. 2007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웹 2.0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유튜브는 유튜브도 아직 유튜브가 한참 미국의 웹 2.0을 대표하는 사이트였던 유튜브 UCC죠 UCC UCC의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결국은 유튜브가 언제 그 어카이어 됐죠 구글에 2006년 9월, 2006년 10월, 2006년 10월에 과외됐네요. 이제 이 논문은 2007년 10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어, 혹시 유튜브 동영상으로만 보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웹 2.0이라는 제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길게 하진 않겠어요. 아까 그 논문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P2P 시스템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토런트 방식, 결국 피어투피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랩스터, 카자, 비토런트.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파일 하나가 전체로 가는 게 랩스터였다면 카자부터는 이제 파셜하게 파일을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파샬한 파일을 보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네요. 그죠? 예, 오리지널에서는 무식하게 파일 하나가 다 가는 거고, 비트론트는 여기 피어들이 서로 돕게 만드는 거예요. 파샬한 파일들을. 그죠? 예, 이런 어떠한 그래서 결국 이 비트론트 트래커가 결국은 이 여러 그 피어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동시에 파일을 갖다 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커라는 게 있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사실은. 예,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라는 구조로 이제 돼가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했던 것인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제가 지금 시간을 써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왜냐면 그 P2P의 역사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가려고 하니까 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2000년 10월에 이네이블이라는 당시 잡지에 기고했던 P2P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글인데 이게 이네이블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이명헌이라는 분이 제 글을 그 전 오히려 갖다가 붙여놓고 오히려 뭐 자기가 마치 자기 것처럼 하긴 하는데 고마운 건 제 글을 링크해 준 건 고맙고요. 이게 제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 제가 당시 한국진흥정보신학회에서 튜토리얼을 한 게 있더라고요. 피어투피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한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P2P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그냥 하자. 예,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음에 그냥 비트코인을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차라리 그러면 제가 5분에서 10분 더 쓰겠습니다. 예, 제가 2001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커머스 컨퍼런스 온 일렉트릭 커머스에 발표한 논문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릭 커머스 어 텍스노미 앤 케이시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제 소속이 또 카이스트로 돼 있네요. 여기는 또 뭐, 이때는 제가 고려대학교로 또 돼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여러분 경희대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캠퍼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P2P 비즈니스 모델 여기 이제 이명원 씨가 그 공, 어, 올려놓은 거를 제가 PDF로 만들어서 공유한 건데요. 지금 읽어봐도 아마 꽤 재밌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당시에 호기롭게 썼던 제 글을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네요. 경희대 시스템이 느린 건지 제 방이 느린 건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어쨌든 나중에 뜨면 보죠. 이거는 지금 제가 또
고려대 경영대에 있다가 잠시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갔을 때 발표했네. 2001년이라서. 예, 그때 발표해서 카이스트 소속으로 산업공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초빙 교수로 가 있을 때 논문인데 이제 제목 자체가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커머스 어 텍스노미 앤 케이시스 이런 게 있고요. 당시에 2000년 노벰버 디셈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간단한 아티클이 나왔는데 The Napsterization of B2B라는 앤드류 맥카피라는 교수는 당시에 하버드에 있었고 하버드에서 테뉴어는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MIT로 가서 MIT로에 지금 정식 교수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쓰고 계시는 아주 머리 좋은 딱 보면 그냥 머리가 좋다 이런 게 느껴지는 아주 학문적이라기보다는 머리가 좋은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직도 다운로드를 못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이커머스 B2B 이커머스가 넵스터처럼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넵스터가 얼마나 세상을 당시에 그 충격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넵스터라이제이션 오브 B2B라는 그런 글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당시에 또 한국에서는 이 오픈포유라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저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 역사에 남아 있을까? 오픈포유 신규식 사장님 오랜만에 성함이 생각이 다 나네. 예, 어이구. 저 당시에 여러 기사가 나오죠. 제 이름이 같이 나오지는 뭐 제가 쓴 글에는 나올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신규 시사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말이 표현이 있네요. 그죠? 제 연구실 사이트로 찾아가 보면 그 이 글을 읽으실 수가 있고요. 예, 오픈포유 신규식 해서 당시에 지금 어 여러 링크들이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화면에 덤프를 해놓는 것이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아카이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맨날 카카오 뭐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과거에 어떠한 회사들이 나타났었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시도를 했었고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운명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몰라요.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당시에 구글 그 기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2P란 말이에요. P2P 방식의 B2B 솔루션. 이게 지금 앤드류 맥카피 당시 하버드에 있었던 앤드류 맥카피 교수의 랩스터라이제이션 오브 B2B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주대학교에서 김민철이라는 분이 또 이런 글을 썼네요. 예, 재밌네요. 당시 이렇게 막 논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신규식 사장님 좀 살아계신지 한번 진짜 찾아보고 싶네. 아시는 분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예, 이게 마치 지금의 약간 넵스터처럼도 생겼고, 한국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P2P 전자상거래 모델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오프너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오프너를 다운로드하면 얘 여기서 어떠한 사고 싶은 물건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누텔라 방식으로, 누텔라나 넵스터 방식으로 이런 물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프리넷 방식 또는 누텔라 방식 또는 넵스터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회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2B2C, B2B2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의 의미를 썼는데요.
최종 소비자와 소매상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대신 소매상과 도매상 또는 소매상과 제조업 사이에 개입해서 B2B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체까지 B2C, B2B의 수요 체인, 디맨드 체인을 P2P 방식으로 네트워킹한다.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 디맨드 체인을 엮었다. 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B2B, B2C 플랫폼. 당시는 플랫폼이란 말이 거의 있지도 않던 시절인데 그런 개념들. 그다음 역경매처럼 소비자가 상거래 요구를 먼저 발동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전자상거래의 한 예가 되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협상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되면서 상거래 주체 간의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능이 되고 그런데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중간 수수료 문제, 전자상거래 진입비용 문제, 가격 문제, 신뢰 문제, 중간 유통망의 갈등 문제, 오프라인의 결합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모델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참여자들을 이끌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그다음 오프라인 상점의 온라인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이게 뭐야? 오토의 오토죠. 오토 우리가 배운 오토. 어떻게 보면 오토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예, 참 비즈니스라는 거는 늘 새로운 시도가 어떤 순간에 나타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예. 재밌는 건 이 모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또 나타나고 이것이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쪽과 연결돼서 순수 P2P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바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픈바자. 여기는 뭐냐면 프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고 너 플랫폼 피가 없고 어떤 제한도 없으며 크립토 커런시를 벌 수 있다. 그다음에 50개 이상의 크립토 커런시로 결제할 수 있다. 바이 앤 셀 프리리 해라. 제가 살아는 있으나 발전이 없음이라고 좀 차갑게 썼네요. 예, 눌러보면 제가 이게 3년 전에 덤프해 놓은 화면인데 눌러보면 그대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그죠? 예. 지금 블록체인이 다 그래요. 예,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다 그래요. 암호화폐는 올라가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근데 이게 멀티 시그너처 에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바이어와 셀러가 어떤 서로 믿는 서드 파티 하나를 잡아서 걔한테 먼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약간 뭐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 중요한 건 이 피어 투 피어 또는 블록체인 모델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도 말고 맹신하지도 말고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어떠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제가 P2P 비즈니스 이거는 오히려 다음에 비트코인 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럴 것 같았어요. 예, 결국 오늘 강의한 거는 피어 투 피어 비즈니스 모델만 강의한 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강의의 슬라이드 포맷을 이거를 비트코인 쪽에다가 넘겨주고 다음에는 바로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로 달려가는 그래서 비트코인 앤 블록체인으로 바로 강의를 해야 되고 오늘은 피어 투 피어 시스템 피어 투 피어 시스템의 인트로 투 피어 투 피어가 됐네 결론적으로 인트로 투 피어 투 피어 하고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앤 블록체인을 하기 위한 건데 오늘 강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강의하지는 못했으므로 인트로덕션 투 피어 투 피어 강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